유신쇼 오랜만에 한다 인병을 놈들어!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TV 유신쇼 오랜만에 한 몇 주 만인가요?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2차례 하시고 지금도 좀 계속 치료 중이신데 아무튼 뭐 집안에도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뉴커 운영하는 게 아주 새우 젖빠져요. 죽겠어요. 인력도 없고. 자, 아무튼 오랜만에 또 6월의 마지막 날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졸라 많아서 자, 이전까지는 3주 전까지는 유신의 전화쇼라는 프로그램명으로 했었는데 새우 젓가는 소리 말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자TV 유신쇼로 통합했습니다. 1부 시사 개그, 2부 전화 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서 어디 갔다 와?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형님 떡대 산책 가고 왔어요. 왜 그러세요? 통서 왜 울어? 우리 마마랑 우리 동생들이랑 유신쇼 함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빨리 앉아. 형님 함께 봐요. 사자TV 유신쇼 함께 즐겨주세요. 삼봉 선생, 보은 선생, 지라이, 방원아, 유신쇼는 16년 전통의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자존심이다. 동북면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지키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TV 후원 쇼핑에 후원을 많이 하오다. 죽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많은 남성 팬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집착은 안됩니다. 게이 방지 캠페인은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합니다. 자, 유신쇼 라이브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타이틀을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일부 유신쇼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사자TV 유신쇼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이 코너 진행, 유신쇼 라이브 코너 진행 1, 2부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새벽 1시에 축구하기 전까지 꼬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시사 개그입니다. 원래 뉴스각이었는데 이름을 산뜻하게 7월 개편으로 바꿔봤습니다. 시사 개그 사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래도 짧고 굵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노래 그 오프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인병을. 유신쇼 라이브 1부 시사 개그. 네, 1부 시사 개그는 UCC 사건 사고 그리고 뉴스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졸라게 안 쳐봐요 젊은 새끼들. 맨 야동 쳐보고 어디 뭐 허벅지나 궁뎅이 없나 쳐다보고 다니지. 아주 새우 젖나게 뉴스를 안 봅니다. 그래서 유신일에도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시사 개그입니다. 잠시 후에
UCC 내용 사건 사고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뭐 저 코고시 알고 싶다 막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옌병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을 포함해서 요새 여성 게스트와 남성 게스트, 원래는 남성들이 남성 게스트를 그렇게 많이 남성 게스트들이 여성 게스트를 모시느라고 열불을 냈습니다. 왜냐? 여성 게스트를 갖다가 쭉쭉빵빵 그냥 뭐 승가에다가 그냥 벅지에다가 나를 사랑해라 지랄하고 이제 옷 갈아입기 이제 뭐 속바지 벗고 궁뎅이 들쑥날쑥 춤추기 이런 것들로 경쟁적으로 여성 게스트를 모시기를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르고 닳도록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떤 방송에 여자 게스트가 괜찮다. 그러면 거기를 쪽지가 그냥 엄청나게 막 저희 방송 좀 나와주세요. 무슨 발정난 동네 길거리 개처럼 말이죠. 완전히 발정 나가지고 침을 제일제일 흘리면서 섭외하려고 말이죠. 근데 이게 섭외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섭외하면 그러니까 이 쭉쭉빵빵 여성 게스트를 초대할 경우에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더라. 자, 어떤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시청자들이 전나게 들어온다. 사이버 발전개들. 야생 새로운 여자. 그러니까 일단 발정난 남 BJ가 섭외를 해놓으면은 발정낸 인터넷 개들 그냥 보면서 색드립 날리고 막 쏘면서 그냥 그 짓거리 하려고 발정난 온갖 인터넷 개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청자 숫자, 시청수가 급증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풍선을 그냥 빵빵하게 그래 좀 더 뭐 보여주지도 않아요. 다 까지도 않는데 뭐 술 취하면 뭐 좀 그럴 거면 그냥 야동을 쳐보지. 뭐 한 자리 뭐 이렇게 한번 껄떡거려 보려고 그렇게 그냥 풍선을 날린단 말이죠. 유료 아이템을. 자, 그러면 세 번째는 19금 말할 수 없어요. No stop.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올림픽 레슬링 종목과 격투기에서 암바 뭐 락다운 유도에서 누르기 치카치카 칙칙폭폭 고수동굴 탐험 뭐 이런 일석삼조가 있기 때문에 남성 BJ들의 여성 게스트를 모시려고 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보도방이나 야간업소 이쪽에서 웃돈을 주고 말이죠. 제가야 일단 기본급으로 얼마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료 아이템 받으면 몇 % 드릴게. 풍선은 드릴게. 들어와 게스트로 들어와. 풍선은 챙겨 드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수익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적으로 여성 게스트를 공급하는 공급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BJ들이 찾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오늘 충격적인 내용을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대량 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고시 알고 싶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코고시 알고 싶다 짧게 충격적인 사실을 취지의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뭐야 이거 갑자기? 아이씨 이인표 깜짝 놀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고시 알고 싶다의 유상중입니다. 최근 들어 남성 BJ들은 인기가 많든 적든 발정나서 여성 게스트 모시기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일까요? 초창기에는 에이전시나 신인 탤런트나 모델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성들을 공급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이나 우연히 알게 된 추천을 통해서 여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골로 가는 야간 성인업소, 단란주점이나 바 이런 쪽에서 섭외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는 일파만파 소문이 나서 점점 야한 여자들의 습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야간 성인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체까지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런 여성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남성 BJ에게 여성 게스트를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돈을 받고 출연하는 여성이라고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남자 BJ가 야외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로할로 길거리 방송입니다. 우연히도 갑작스럽게 옆에 미인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아시나요? 약속이 난 것처럼 몰라요. 어디? 이렇게 공급책은 남성 BJ가 밖에서 방송을 할 때 그 장소를 미리 문자로 통보받고 그곳으로 여성 게스트를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그 여성 게스트는 옆에서 기다렸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된 발언과 약속된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외 방송에서의 여성 게스트 섭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방에다가 여자 게스트 모집을 한다라고 카톡이나 메신저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성 공급책은 마치 일반 시청자인 것처럼 여성에게 시켜 자신의 사진과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동네 티켓 다방 여자를 부른 BJ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여성 게스트가 재밌다. 저건 뭐야? 이런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성 게스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적 중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성 BJ의 남성 게스트 섭외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과연 신분 확인도 안 되는 그냥 자신의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문 브로커에 의해서 섭외된 남성들이었습니다. 얼굴 좀 대고 몸매 좀 대고 여성 BJ의 구미에 당길 수 있는 게스트를 맞춤형으로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빠나 야간 업소에서 삐끼라든지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게스트 방송, 그 실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일부 BJ들은 맛있는 떡을 떡방앗간에 가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방송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자TV 유신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BJ들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 사자TV.com 홈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십시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혈압 올라갑니다. 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게스트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한 여성 BJ의 게스트 연하남이 출연했습니다. 출연했는데 은밀한 부위 끼어안고 지랄 연병 육지랄해서 많은 애청자를 열혈 팬들을 분노에 끌게 했습니다. 자, 게스트를 출연시켜서 일석이조. 남성 게스트는 여성 게스트를 모셔서 돈도 벌고 인기도 벌고 하지만 여성 BJ는 남성 게스트를 불러다가 그냥 시청자 수와 유료 아이템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훅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유신쇼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라이브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M군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UCC 사건입니다. 한 인기 남성 BJ의 대륙의 한 남성 인기 BJ의 방송 게스트에 여성 BJ가 만취해서 유료 아이템 유도하다가 결국은 보여주셨습니다. 화끈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 부위가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20분 지나서 BJ, 남성 BJ가 종료를 했고 한참 뒤에 시청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야 정지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BJ 과연 영구정지 당할까요? 영구정지가 없는 대륙. 그러나 저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 UCC 캠페인에 하면 진짜 영구정지 당합니다. 요새 성기 노출하고 은밀한 부위 노출하고 불법 홍보하고 난리를 쳐도 영정이 안 되는데요. 진짜 영정 한번 당해보려면은 유신처럼 클린 UCC 하시면 바로 영정됩니다. 영원토록 포레버 될 수가 있다는 점 되겠습니다. 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유료 아이템 유도하다가 결국 여성 게스트에 보이지 말아야 될 곳을 보였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커에서 보십시오. 자, 요새 대륙은 말이죠. 실사판 GTA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 안 매는 건 기본이고요. 신호 위반. 심지어 이제 대륙의 실사판 GTA 발가락으로 발로 운전. 정말 긴 열전입니다. 통아저씨도 위험한.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을 하면서 한 발로 운전하는 그런 긴 열전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운영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BJ는 앞에 사람이나 차가 없는 걸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통 법규에 의하면 위험한 항상 안전운전, 갑자기 뭐가 뛰어들고 만약에 그때 뭐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그랬으면 방어 운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법규에 의하면 항상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발로 운전하는 그런 어이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발로 다 할 수 있나요? 발로 축구를 했으면 이 BJ가 축구를 했으면 우리가 16강 진출할 수 있겠나요? 아니 발로 운전도 하는데 축구를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능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축구 시켜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불필요한 얘기 하시면 바로 강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륙에서 그렇게 GTA를 많이 하더니 결국 실사판 GTA가 돼가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정말 싸이에 갈 때까지 가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신쇼 라이브 1부 시사 개그
UCC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의 달인이시죠. 예.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전문 달인께서 또 정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미 홍보를 할 만큼 하고 나서 정지를 준다는 얘기죠. 역시나 띠리리리리 영구정지 없다. 아마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해가지고 뭐 수사 들어가고 막 그 했을 때 잠적 탔다가 또 다시 복귀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을 또 홍보하다가 제대로 저 심의도 안 받은 홍보를 하다가 결국 적발됐습니다.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대륙에서 방송을 하다가 홍보를 하고 다른 그 플랫폼에 가서 방송을 하다가 규제를 당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게임에 들어가는 많은 돈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반드시 수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저렇게 그 하고 있는데도 그 하는 건데요. 교통법규에는 아무도 없을 때 발로 운전하라는 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로 운전하는 사람이 너희를 오히려 명예훼손과 그 인권 유린, 인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좀 상담이라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거기서 명예훼손과 인권 유린이 왜 나와? 아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끝까지 인정 안 하는 모습 정말 다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게임 BJ들이나 인기 BJ들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그 더빙 목소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동료 BJ들이나 그 매니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그 충성도가 높은 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실 뭐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고 참다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거기 반격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한 여성 BJ는 페이스북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 악플에 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한마디 몇 자 달았다가 주말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경우도 겪었다고 합니다.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륙 역시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놓는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UCC 사건 사고는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 클린 UCC에서 지금 공선법 위반자 그리고 군 기피자 관련된 고발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에 지금 이제 계속 미뤄져 가지고 7월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끝까지 또 이번에도 뭐 사법기관이나 이런 병무청에서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니까 딱 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시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라이브 일부 시사 개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발로 운전하는 이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아무 문제 없다. 사람 없는 거, 차 없는 거 보고 발로 운전한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핵이빨 수아레즈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하고! 너 나와 축구하지 않는다, 개새끼들아! 발맛이 있다. 네. 하여튼 저 발로 운전하신 분에게는 그 핵이빨 수아레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운전할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되겠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행성 불법 도박 사이트, 도박 프로그램 홍보하는 BJ에게 또 한마디를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나오시는 우리 저 총리 후보자님,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안중근 의사의 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이거는 친일보다 나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저 문총미 후보자님이 또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시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개그 두 번째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깔래 좀 이제 마약 반입 아이던 마약 네, 요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자TV 뉴커에서도 아주 빠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6월 30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걸그룹 2NE1에 소속되어 있는 박여름도 아니고 박가을도 아니고 박겨울도 아닌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라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여오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는데 박봄은 수신자 명의로 인척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자, 임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홍분제로 기민성을 증가시키고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인 육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남용할 경우에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남용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1항 6호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은 박 씨의 숙소로 갔을 때,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관이 박 씨의 숙소로 갔을 때 박 씨는 지병 치료를 위해서 임페타민을 구입했다고 해명했고 그 후 입건유예 결정 후에 내사 종결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을 봅니다. 자, 유신의 경우입니다. 유신이 임페타민을 수입했다. 자, 검찰 수사관입니다. 유영기 씨, 자, 문 안 열면 못 뚫고 갑니다. 하나, 둘, 빡빡. 저 왜요? 질. 구속. 네, 이렇게 됐는데, 자, 박봄의 경우, 자, 박봄 씨, 똑똑 띵동 띵동. 박봄 씨죠? 띵동 띵동. 저희 검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 박봄 씨, 뭐 좀 조사할 게 있어서요. 네. 예, 정말 그러니까 백 없고 돈 없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 따. 우리 집도 아닌 우리 오피스텔도 아닌데 문 딴 다음에 수갑 바로 채워가지고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동염해가지고 옷도 안 입었는데 그냥 빤스 차림이라도 그냥 질질 끌고 가. 마약이 그 정도예요. 저번에 세월호 망언한 사람 체포할 때 보셨어요? 장난 아니야. 위압감이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마약류면은 최소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5년 이상이야. 5년 이하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지드래곤의 그 대마초 사건 때도 그랬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의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성계 태조의 이성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삼봉 선생 지라이 마약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우다. 그런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라이는 가서 목을 치요. 형님, 목을 치갔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국민 향정신성. 그리고 또 이게 자기 몸도 해롭지만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왔다 장보리의 한마디가 있겠습니다. 아따 뭐요? 마약은 왜 먹었어요? 이건 안 되겠네요. 연습이 안 됐네. 연습이 안 돼서 아무튼 박보검 씨 봄날은 갔네요. 봄날은 간다. 네, 이렇게 또 화제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국민들이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두겠어. 이거 보시게. 어찌하여 힘들다고 마약에 손대셨는가? 국민의 마음을 아셔야지. 이제 쫑나셨네. 검찰로 가시게. 검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배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봄 때문에 또 시끌시끌 하겠네요. 하루 종일 또. 자, 다음 내용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벌써 31분 갔네요. 북한 남북관계 주도권 안 뺏기려 냉온 전략. 북한이 동해상으로 스커드 미사일 발사한 지 하루 만인 30일 적대행위 중지라는 특별 제안을 내놓은 것은 느닷없는 일이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경색된 남북관계 와중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유화 제스처를 제시한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시안 게임 중에 도발하지 말자. 맨날 지들이 도발하면서 아니 맨날 지들이 도발하면서 이거 뭔 도베르만 같은 소리요. 이거에 대해서 박영규는 아이 정말 자, 아이 또라이 새끼야, 아이 정말 자, 아이 새끼 개, 니들이나 쏘지 마 이 새끼야, 아이 개, 왜 핵실험하고 자, 아이 정말 자 스커름이나 소리 그지 마, 아이 정말 장애로는 이 새끼 좀 욕해 주세요. 이거부터 개수작이야. 이거 너 미국이 또 뭐 쏠까봐 나 두려운 거지. 이 새끼 이거 겁대가리. 뭐야. 미사일이라도 쏘지 말든가. 뭐야. 오바마 지금 빡 돌았어. 뭐야. 예, 삐진 거지. 지금 저 중국 주석이 자기 저기 뭐 북한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대한민국 남한부터 온다니까 빡돈 거죠 김정은이. 그래서 애기가 그잖아. 장난감 신상품 나왔는데 다른 애가 먼저 산 거야.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하나 들어왔는데 옆집 애가 산 거야. 그럼 여기 빡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귀싸대기 왜 네가 샀어? 때려놓고 나중에 한 번만 가지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거를 직접 어떤 심정인지 평양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에 나가 있는 특파원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안 그래도 친구가 없이 국제적인 왕따로 살고 있는 우리 북괴 집단은 그나마 있던 짱깨마저 우리를 배신하고 남한에 가서 그네와 같이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작당질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스카드 미사일을 장짜민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며 그 똥구녕에 미사일을 박을 것이라고 하려고 했으나 짱깨가 무서워 우리는 굴복하였다.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서로 친하게 손을 부여잡으며 행복하게 지낼 것을 영계 돼지께서 지령을 내리셨다. 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포 몇 번 쏘아오고 나서 미안해. 짱깨 미안해. 네, 미안해. 내가 삐져서 그래. 니 씨팔로마 넌 찍혔어 이 씨팔로마. 너희 대학 기름 없어 이 새끼야. 봐야. 전쟁 해봐 이 새끼야. 기름 없이 야봐야.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노발대발 하니까 야 우리 국가 주석 갔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 이거 또라이 새끼들 너희들 한번 굶어봐야 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가 이제 김일성 군 가가지고 김정은 싸다고 좀 미쳤어요. 예, 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싸대기 좀 날렸겠죠. 자, 아무튼 남북 관계 올해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맨날 터지고 사고 나고 가라앉건데 북한까지 꼴통지 대봐. 못 살아요 국민들 혈압 올라가서.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임병장 GOP 소초 안팎에서 10분간 최소 25발 사격. 자, 동부정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은 사건 현장에서 약 10분간 최소 25발을 사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30일 GOP 총기 난사 수사 경과 및 방향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임 병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7시 50분께 GOP 주간 경계 근무를 마쳤다. 그는 당시 K2 소총 한정과 수류탄 한 발, 실탄 75발을 소지한 상태였다. 임 병장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소초 후방 보금로 삼거리에서 함께 근무에 투입됐던 동료 장병 7명을 만났다. 그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등급 도구인 온열 손상 킷을 근무 초소에 놓고 왔다고 동료에게 말하고 나서 해당 초소에서 이를 챙겨 돌아오다가 삼거리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서 수류탄을 동료에게 투척했다. 당시 시간 오후 8시 10분께로 파악됐다. 수류탄이 폭발 후 최모 일병은 파편상을 입고 현장에 쓰러졌고 나머지 장병은 피신하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지금 그 군 발표를 생각하면 지랄 연병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한 명가 최모 일병만 수류탄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그럼 나머지는 피신을 시작했다니까 다리랑 멀쩡했다는 거 아니야. 걔들 총은 어디다 써? 총기 어디다 써? 아니, 어떤 한 놈이 빡 돌아가지고 뭐가 이유가 됐던 빡 돌아가지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한 명이 파편 맞고 쓰러졌어. 그러면 그 걔를 구호하려고 빨리 업거나 끌고 가야 됐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소리가 아니 그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그 수류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났는데 나머지는 뭐 했다는 거 도대체? 그 부대 지키는 놈은 부대 지키는 놈은 뭐 했다는 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저 임병장 하나 저기 빡 돌아가지고 또라이 한 명 수리탄 까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막 그러면 대부분은 자살을 합니다. 못 견디면. 왜냐면 자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군도 적응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학을 합니다. 그런데 임병장 같이 병장까지 간심사병 A 등급까지 된 애가 버텼어. 거의 다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띠봐. 몇 개월만 하면 그래도 자기 알아주는 가족들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왕따 시켰어. 쟤네들이 뭐 하사가 누가 왕따 시키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빡 돌아가지고 수리탄을 던지고 막 총을 난사를 해요?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국민을 초등학생으로 하나 봐요. 상식적이지 않은 뭔가 그 안에 다른 그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대를 일단은 뭐 우리가 보이는 거는 임병장이지만 뭐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응도 워낙 늦었고, 아니 최전방에서 수리탄이 터졌는데 만약에 수리탄이 터진 소리가 나면 바로 다른 초소에 초소가 아니라 다른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부대 근처를 뭐 무기고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나 바로 달려와 가지고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부대 내에서 총격전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부대 내에서 임병장이 혼자서 던지고 쏘고 갈기고 내무반까지 가고 쏘고 하는 동안에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임병장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도주했다는 얘기죠.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 우리가 현역 그 전방에서 근무하면은 배울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맨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첩이 뭐 온다든가 뭐 무장공비가 왔거나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뭐가 없었다? 매뉴얼이 없었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전방 GOP, GP에서의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매뉴얼이 하나도 안 지켜졌고 그 다음에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 의혹이 많다. 이거 지금 뭔가 빨리 덮으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의 조사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군 당국이 임병장이 왕따 때문에 빡 돌아가지고 사고 쳤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 이건 특검해야 된다. 이거 특검 안 하고 넘어가면은 특검도 야권이나 저 피해자 중심에 피해자 가족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확실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1부는 시사 개그, 2부는 전화 개그. 2부에는 전화 받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당 임태희 평택을 탈락, 이해운 울산 공천 신청 철회. 새누리당은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은 공천을 신청한 경기 평택을 후보에서 배제됐다. 임 전 의원은 다른 지역 수도권 전략 공천설이 흘러나온다. 뭘 잘했다고? 이명박 시절에 문제가 가장 많았던 사람인데 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전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참 이 와중에도 자기들 공천하느라 바쁘니 나라는 사고 나고 열차에 불나고 대구에서 건물에서 불나고 난리 나고 있는데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Fire. 어때요? 강렬하죠. Fire. 불난다. 여기 불나고 가라앉고 아니면 사고공학도 괜찮아.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고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공천 논쟁이 나고 자빠졌으니 자 야권 재보궐선거 부산 평택 공천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에 정장선 전 의원을 경기 평택을 해. 개수작 떨고 자빠졌네.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부산 해운대에 아유 텄어. 아유 바랄 게 있어야지 뭐 어디서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다 후보자를. 자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증거인멸 시도했나 치열 공방. 30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당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이 전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나는 사법부 안 믿어요. 끝. 사법부 안 믿으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사이버 사령부 선거 개입 뭐 이런데 절대로 나는 입증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안에서 이거 재판해봐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치국가에서 법을 믿어야 되겠는데 법은 존중하는데요. 못 믿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신뢰는 없다. 바닥까지 떨어졌다. 한민구 국방장관 취임 인격 존중 병영문화 정착할 것. 장관님 GOP나 지키셔. GOP나 지키시라고. 뭔 인격 존중 병영문화야. 아니 노쿠 귀순하고 나라가 지금 망조들었는데 국방이나 뚫리지 마셔요. 세금은 내드릴게. 세금은 내드릴 테니까 노쿠 귀순 이번 총기 난사 사건 그다음에 온갖 군 비리 사건이나 처리하셔 아저씨. 자, 박 대통령 공직 후보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다. 수첩만 두껍게 하시면 돼. 그네 누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맨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냥 수첩을 두껍게 하세요. 아니면 전자 수첩이나 한 128기가짜리 수첩이 얇아서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공직 후보 심사 발굴을 위하여 인재 풀이 아닌 인재 수첩을 더 두껍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을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정권 창출 공신들 명단을 꼼꼼하게 적어서 앞으로는 인사를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잠 좀 자라고. 참 3-4시간씩 자고 좀 국정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수록 맨날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그저 그네 누나한테 그러고 싶어요. 너무 창조하지 말려고. 너무 창조하려고 하니까 맨날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이제 창조 좀 그만해. 창조 좀 그만해. MB 때는 너무 꼼꼼했고, 우리 그네 누나 때는 너무 창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못 하겠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의붓딸 학대치사 항소심 첫 공판 혐의 부인.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임시부부 및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임시부부는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 대답했다. 그러나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숨진 A양의 배를 발로 밟아 장간 막 파열로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또 재판부에 원하는 게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20여 분에 걸쳐 사랑해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딸에게 미안하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울먹이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아빠라고 엄마라고 하지 마. 그냥 난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죽은 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빠라고 엄마라고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죽은 아이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해설위원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 낳아주면 부모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평생 그냥 깜빵에서 썩어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 애미애비라고 주둥이를 놔부려 억울여?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나중에 지옥 가면 억울하다는 얘기 해봐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자, 이번에는 차범근 해설입니다. 망했어요. 한국 축구도 망했어요. 한국 패륜 도를 넘었어요. 망했어요. 한국의 패륜 망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이제 뭐 이런 파렴치한 패륜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부모, 자격 없는 부모가 애만 낳아놓고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런 거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낳아놓는다고 그냥 기르기만 한다고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자,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일부 시사 개그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 시의원 사건 청탁욕 뒷돈 정황 포착. 서울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60대 세력가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는데 김 의원이 숨진 피해자로부터 청탁욕 뒷돈을 받았을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빚 독촉에 따른 살인 혐의에 의해서 정치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깊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야겠습니다. 이 김영식 서울시 의원의 관점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판을 했다시피 새누리당에서 비리나 문제를 일으킨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제명이 되면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됐었나요? 저 그 비판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 한 비리나 부정부패나 범죄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 터지고 불리한 상황에서 탈당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새누리당 책임이 아니다. 이건 정당 제의를 거부하는 아주 그 북한식 사고죠. 예. 그냥 어떤 놈이 잘못하면 처형하고 우린 책임 없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 꼴이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에서 일부죠. 탈당했으니까 그것도 경찰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고 나서 탈당을 했거든요.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뭐라고 주둥이를 나불댔냐면 탈당했으니까 이제 우리 당 얘기 아니다. 새누리당도 그러지 않았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얘기입니까? 입을 찢어버려야죠. 아니 새누리당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비판을 해놓고 새누리당도 했으니까 우리 당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탈당하면 우리 당의 책임이 아니다. 자기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당제 국가에서의 정말 해서는 안 될 국민을 병신으로 하는 발언이다. 입을 한강 이남 지역으로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인민재판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민재판 무슨 말인지 알죠? 국민들이 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 시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살인을 한 가해자가 단독범행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죠. 저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정황이 나오고 있다.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서 나오는 건 다 정황입니다. 정황으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정황으로 재판하는 거 아니야. 증거 자료로 재판하는 거지. 일단은 충격적인 사건인데 첫 번째, 과거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 자기들 책임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한 것을 비판했으면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서울시의원이 여기에 연루됐다고 해서 탈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관계없다. 이런 주장하는 새끼는 개의 새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당제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말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의 억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지켜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니에요. 인민재판하는 북한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인민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짜 놓은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를 더 해보고 설레발이 까지 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그때 비판하고 그때 밟아도 시간은 충분하다. 장애인 도울 돈 재배 불렸다. 못 믿을 회장님. 장애인 복지 사업에 쓰라고 지자체가 위탁한 공영 주차장의 수익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장애인 협회장이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이런 욕 나오네. 이거 넘어갈 수가 없네. 이거 시간이 또 오버되더라도 장애인 협회장이 장애인을 위해 쓰라고 한 거를 용서할 수가 없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은 쓰레기. 이거는 혐의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까지. 안녕 괭이. 안녕 괭이. 이런 평생 미래 처먹다가 벽에 똥칠해가지고 수종가이 작가던 계속 18번째 10에서 귤거래 엠백도 그냥 중국에 중국산 계산 계산도 안돼 환불도 안돼 왜 AS인데 이 이문 니 시팔로 맞아 주둥을 짝 찢어버리니까 이런 연병으로 샷도 미끼 마스 도날드 닥쳐 미나 니 시팔로 맞아 시나다버리고 게 시벌거니까 그냥 둘 짝기 그냥 똥꼬냥 석고랑 파벌라니까 이 개살구 같은 그냥 존스는 그냥 인갑도장으로 찍어버리니까
이거 뭐 누구 특정인한테 한 거 아니지? 이거 뭐 누구 특정인한테 한 거 아니지? 꺼져. 꺼져.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자, 팝콘 TV 0시 지났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 간호사 면허료 주고 가짜 고용, 건보 또 빼먹기.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노숙인을 꿰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요양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요양병원이 급증하자 부실한 환자 관리, 탈법, 편법, 운영도 늘고 있다. 요양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은 가끔씩 와서 면회하고, 그러니까 막대하고 온갖 비리가 있는 거야. 지들끼리 해먹는 거지. 자, 이렇게 눈먼 돈 나라의 세금 털털 먹는 놈들은,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돈 벌어.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개 쓰레기 같은 놈들 아주 그냥. 답변 제대로 못한 세월호 기간 보고 유족 실망.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기관별로 첫 보고를 받았는데 여야 의원들은 무능한 초기 대응을 한 목소리 질타했고 유족들은 무책임한 정부 답변에 또 상처를 입었다. 국정조사해서 뭐예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세월호 안행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 얼굴이 아주 그냥 시멘트 공구리 하셨나봐요. 흥정 대상된 최저임금, 최소복기준 이단 제시. 저는 솔직히 저도 노동자였던 적이 있었고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는 입장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회사나 이렇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일하는 스텝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줬지만 진짜 장사가 돼야 뭘 임금을 주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임금 안 주는 새끼들은 쓰레기예요. 근데 진짜 뭐 되는 게 없어요 요새. 뭔가 좀 장사가 되게 하고 대기업이나 돈 많이 버는 새끼들은 줘야죠. 상당히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회사의 수익에 매출이나 매출 기준이나 수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평균화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해 놔 버리니까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아니 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이 줘야 되고 회사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최저임금이 엄청 작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회사도 그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사가 있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탈세하고 페이퍼 컴퍼니하고 그렇게 써요. 비자금 마련하고 개소리죠. 자, 재개된 수학여행 안전 우려 사라지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떼거지로 가면 구경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반끼리 가는 것도 추억인 것 같아요. 반끼리. 그러니까 자기 반끼리 더 돈독할 수도 있고 구경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거나 숙소 지정하는 것도 크게. 근데 진짜 막 수백 명이 함께 가려고 하면은 숙소도 한정돼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반끼리 같이 수학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결정해가지고 반끼리 정해가지고 한 반 다녀오면 다른 반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여튼 뭐 안전 매뉴얼하고 뭐 지랄한다고 하는데요. 개수작이고 조금 지나면 또 개뿔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건 지들 맘대로 연병하겠죠. 현대백화점 천장 붕괴는 노후한 석고보드 탓. 29일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발생한 현장 마감재 추락 사고는 노후한 석고보드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탓이다. 예전에 롯데월드도 붕괴 천정 무너졌어. 이게 뭐냐면
겉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화점, 놀이시설 이런 데에서 쇼핑몰에서 겉만 뽀샤시하게 깔끔하게 다 칠해 놓고 그 안에 골재나 안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 위험성이 너무나 위험한 거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유신 라이브 일부 시사 개그 오랜만에 방송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오늘 또 어제죠. 어제 6월 30일 이제 7월 1로 넘어가는데 청계천역인가요? 청계역인가요? 청량리역이었나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청량리역에서 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대구 쪽에서 또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오사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나와주세요. こんばんは。好きね、ホロ関。사고노 매일매일 나는데 국민들은 허구 새끼네. 정치하는 새끼. 또라이 새끼네. 맨날 사고 나는데 뭐라고? 안전? 허러게 씨부러 새끼네. 그 새끼들 주둥이부터 찢어 새끼네. 허러 새끼나.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波兒，你吃飯了嗎？Qu'est-ce que我打牌呀？就隻紙仔咪當嗰隻紙仔埋啦呀，병신다呀，또 속냐 라라야. 아야 또 죽겠네 마야. 열차 뒤집어지고 야야, 배가 나앉고 야야, 비행기 떨어지고 야야. 니 시팔라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 미넨 특파원 나와주세요. 없어, 왜? 입장시오. 대가리 빵꾸나. 불질러버려. 왜 병신이야? 국민 오고 없어. 히틀러 같은 새끼들. 네. 자, 이번에는 힘들어. 미국 워싱턴 D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사이드 나와주세요. Welcome to the race now is our Washington DC inside 고개 병신 앱을 크람에서 유신 안팀 병신 쌈쌈 병신 Koreaism 사고. Oh my God! 너희가 terrorist, you terrorist, you Korea 정치인들 리더를 terrorist. 저 새끼들 다 죽여. Come on baby yo. Your Korea's becomes 알카이다보다 무서운 놈들. Your 하피어, 구안피어, 청피어. Oh my God. 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스키 허러스키 게스키 허러스키. 국민들 생각도 안 했스키 허러스키. 지들 당선스키, 공천스키, 지들 권력스키, 돈벌스키, 그것만 신경하스키 게스키 허러스키 허러스키. 똥꾸녕 팝겨스키 게스키 허러스키.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코리아 정치인 부패부루, 악나래부루, 국민들 울어부루, 여기에서 저렇게부루, 새끼 지옥가부루, 니를 지옥 가서 마그마에 퐁퐁 뒤에 부루, 말고 침 뱉어 버려지잖아. 자, 이번에는 멕시코 시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나와주세요. 세노리타 마카라토, 멕시코 떨어졌다. 이추심 새끼 입금 됐나? 이스브라 새끼 거라우 됐는데 시브라트 거라스트 이끼리끼야. 오초아 I love you. 에스카리아 아무리 안 되겠다. 우리 멕시코에 수출품이 있다. 멕시코 마피아 저희 정치인들한테 보내줄게. 청와대 국회에 보내줄게. 그 새끼들 댕강댕강 다 잘난다. 라라또 데려가라 멕시코 마피아. 그냥 줄게. 5초 하나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 특파원 연결해봤고요. 일부
시사 개그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개그 2부 070-7497-0719번으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네, 유신쇼 라이브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송되는데 코너 진행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녹화가 됩니다. 지금은 생방송이고요. 나중에 이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방송은 유신쇼 팝콘 TV로 본다.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후원 쇼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전화 받겠습니다. 리리리야 리리리야 리라노